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승주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주입니다. 이번에 1차 시험 발표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해 경쟁률은 아마 작년에 이제 일반 행정사가 11%였잖아요. 작년보다 조금 경쟁률은 높아지고 합격률은 조금 낮아지고 1차 합격자분과 작년 유예생들이 합쳐보니까 거의 이제 5,000명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 결실을 안 하고 응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의 허수를 빼고 내년에 볼 건데 올해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빼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략 2,000명 정도는 되겠죠. 진검승부가 결정될 텐데, 그래서 합격률이 올해 객관적 수치로 따지면은 한 자릿수는 거의 명백해졌고 6, 7%에서 조금 더 보면 한 7, 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합격자분들 2차의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셨는데요. 유예생분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하실 텐데, 초시생들이 답안지를 처음으로 써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논술형 답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타 전문 자격사를 준비하시다가 오신 분들 말고 처음 접하면 되게 멘붕이 맨날 와요. 멘붕의 연속이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게 다 궁금해요. 별의별 게 다 걱정이 되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객관식은 넘버링이 돼 있어서 거기 OMR 카드에 거기 문제에 정확히 기입을 해야 정답 처리가 되는데, 이 주관식 시험은 과연 문제를 번호대로 순서대로 안 쓰면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반드시 번호대로 순서대로 써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한마디로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문제를 쓸 때 우리는 문제 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입을 하면서 답안을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번호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필에 대한 여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악필인데 합격을 했고, 저보다 더 심한 악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도 합격했다고 하니까 정말 못 알아볼 정도의 영어 필기체 같은 느낌이 아니면 사실 다 알아보고 채점을 해주시고, 정답을 알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채점관분들은 답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그림과 얼마나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 어떤 조문을 타격했을 때 득점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점 방식이 아니라 이제 득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항에 대해서 번호대로 써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답을 문제 1에서 문제 4까지 있다. 예를 들면 왜 문제 4냐라고 하면, 문제 1이 보통 논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설형이라고 하죠. 문제 1에 물음을 2개 혹은 3개까지 혹은 많으면 4개까지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1번 문제는 거의 40점의 이제 논술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설을 해서 보통은 1번 물음 1, 물음 2 이렇게 해서 20점씩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기준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려보면, 자, 문제 1에 물음 1, 문제 1에 물음 2 이렇게 쓰고 다음 번호를 문제 3을 써가지고 소위 말해서 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번호는 뭐를 써야 돼요? 문제 2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답안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 문제를 시작할 때 이 문제 번호를 제대로 기입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끝나면 끝이라는 단어 반드시 써주시고, 아예 다 끝나면 뒤에 여백이다, 뒤엔 더 이상 안 썼다라고 하면 이하 여백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에 정답은 다 어딨냐면, 답안지를 구입해보면 똑같이 실제 시험장의 답안지랑 똑같은 양식으로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답안지들을 살 수 있는데, 맨 앞에 첫 장을 잘 보세요. 거기에 답안 작성 방식들이 있습니다. 거기만 봐도 일반적인 부분들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번호를 기입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문제 1에 물음 1은 내가 너무 잘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알겠는 문제가 총 5문제 중에 문제 3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 3을 알겠어요. 이걸 빨리 쓰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 1에 물음 1, 그 다음에 문제 3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알겠는 문제 혹은 불이타가 아닌 문제, 어느 정도 두 문자나 목차는 잡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내용을 쓸 수 있겠다라는 문제를 그 다음 순으로 정리해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이타는 모두 다 못 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뺍니다. 불이타를 제일 먼저 풀면 거기서 멘탈이 다 털리기 때문에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득점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5문제 중에 실제 시험 때 최근에는 이제 5문제를 다 알고 잘 써야지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양을 얼마나 못 채웠는지에 따라 갈리는 거지,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문제 정도를 정확하게 쓰면 합격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5문제를 쓰는데 순서를 제일 잘 알겠는 거, 평소 연습을 많이 했던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순서대로 넘버링을 하셔서 문제 1에 물음 1이 제일 자신 있다면 그거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3을 다음으로 알겠으면 문제 3, 그 다음에 2번이 불이타다라고 했으면 2번을 제일 마지막으로 빼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여유 있는 시간에 만들어서 미친 듯이 써내려 갔어요. 그때는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해서 애국가를 쓰면 안 되고 타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관계 혹은 근거 되는 조문들을 최대한 많이 나열해주고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모두 다 끌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소설인 거지 애국가 혹은 정말 누구 작가의 소설에 있는 글귀를 쓰라는 소설이 아니겠죠? 답안을 쓸 때 순서는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자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써내려 가시라는 말씀을 먼저 가장 강력하게 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본시험 때 그렇게 풀었습니다. 5문제 중에 저도 애석하게 실제 본시험에 브리타가 작년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왔었죠. 브리타를 보고 파본 검사할 때 멘붕이 와가지고 한숨소리를 곳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계속 그 문제만 생각나거든요. 다른 문제를 아는 걸 써내려 가면서도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고 내가 아는 걸 최대한 많이 써서 오케이 이 문제는 일단 최소 몇 점 이상 득점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갖고 누적해서 겹겹이 쌓아놓으면 내가 한 3문제 썼으면 그래 이 정도면 일단 꽈락은 면하겠다 라고 확보해 놓은 다음에 다시 다른 문제 써내려가다 보면 안 났던 생각도 나고 기억 안 났던 목차나 두문자도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유가 조금 남으면 그 다음에 브리타 문제를 미친 듯이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쓰다가 브리타가 혹은 써야 될 내용이 팍 떠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뭔가 신이 계시를 주듯이. 그러면 그거를 문제지에다가 그 문제에 두 문자를 미친 듯이 써놔야 됩니다. 그 단어나.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좀 해놓으시는 방법을 가장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은 건 아무리 만점짜리 답안을 썼어도 문제 번호를 잘못 쓰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질문하시는 게 문제를 썼어요. 문제를 제대로 썼는데 문제 1에 물음 1을 썼는데 원래 문제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 가능한지 이 법리적 검토를 해봐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민법에. 자, 그러면 FM은 사실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약수를 하는 것이 가장 FM입니다. 원래 더 FM은 문제를 같이 써주는 게 FM인데 계약갱신 요구권 물결 그리고 법적 검토 물결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문제 번호 쓴 다음에. 근데 저 포함해서 많은 합격자분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쭤봤던 분들은 다 저처럼 문제 번호만 썼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공부해보고 시험을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문제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문제를 여유롭게 쓰다가는 그 합쳐서 그게 1, 2분 적어도 2, 3분은 날아갑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한 문단 정도는 더 쓸 수 있고요. 알던 문제를 못 쓰고 나오면은 그것만큼 이불킥하고 잠 못 자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는 것은 다 쓰고 나온다. 아는 건 쏟아내고 온다. 어차피 모르는 건 다 모른다. 모르는 거는 조금만 잘 쓰면 점수가 높게 나온다라는 공식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다 쓰는 거 못 쓰면 그냥 탈락입니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번호를 제대로 기입하실 것을 가장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펜은 쉬시면 안 됩니다. 펜이 쉬는 순간 펜이 쉬면 머리도 같이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목차를 잡아놓고 목차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손이 써준다고 하죠. 미친듯이 써내려 가지면 그중에 3문제 이상은 확실히 한 과목에 아는 걸 썼다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올해는 커튼이 몇 점일까라는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어차피 60점을 평균을 못 만들 겁니다. 높게 나와야 56, 55 이렇게 만들 거고요. 나는 그냥 60점만 넘기겠다라는 생각에 목표를 갖고 5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은 아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는 걸 꼭 쓰고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는 불이탈을 예상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브리타가 나오면 과목별로 약간 대처 방법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놓고 그래서 넓게 브리타는 넓게 본 것에서 꺼내고 논점들이 중요한 논점들이나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논점들 혹은 올해 이슈가 있는 논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달달달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왜 답안에 문항을 잘못 써라고 그냥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학원에 작년에 다녔었잖아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강평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심지어 과목의 답안지를 거꾸로 행정 절차론 답안지에 민법을 쓰고 민법 답안지 행정 절차론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답안지 색깔이 과목별로 한 교시에 2과목씩 답안을 주기 때문에 앞에 감독관들이 써놔요. 무슨 과목은 무슨 색깔. 근데 그거를 이제 긴장을 한 나머지 거꾸로 쓸 수도 있고요. 과목명을 처음에 잘못 쓰기 시작하면 거기다 쭉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배가 산으로 가면서 이제 그 해는 끝난 거죠. 기본적인 거를 잘해야 그 다음부터 학교 가능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남들 다 안 하는 실수 본인이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색깔 잘 확인하고 그 색깔에 맞는 답안을 구성하고 과목명 제대로 기재하고 답안 넘버링 제대로 하시기.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이라는 거나 이하여백을 안 썼을 때 이러면 점수를 깎이거나 빵점 처리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규정상 끝이나 이하여백은 써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논술 답안을 쓰는 수험생의 기본 애티튜드이자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 부분 꼭 빼놓지 마시고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문제번호 순서대로 안 쓰는 건 절대 문제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개의 내용만 갖다가도 지금 10분 정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하나하나 꺼내서
그때그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보이네, 이런 질문은 나도 했었는데 라고 생각이 날 때마다 한 개씩 꺼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받고 힘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힘을 받으셔서 계속 알찬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차 레이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 행정사 이승주TV가 이제 구독자 800명에 임박을 해 가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1000명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쭉 저도 제가 실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경험을 쌓은 것들을 지금 계속 책에도 쓰고 있고 또 메모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공유도 하고 있고 좋은 분들을 보면서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